교재 76페이지 맞나? 76 맞아요. 76페이지 연습 예제 1번 봅시다. 네. 이 문제는 인하대 기출문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이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는 또 항공대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의 형식,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지, 그치? 그 식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점화식으로 주어 있는 형태의 식들을 갖다가 문제를 해석해서 우리가 일반항이나 점화식, 수열화되어 있는 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전체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아주 문제 풀리고 말고가 결정되는 문제야.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의 예시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사실 거의 예시의 문제인 거야. 예시에. 일반화도 아니고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문제마다 약간의 소재나 혹은 구성에 따른 특성이 있듯이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보여주는 거야.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응? 학생들한테 이제 논술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한번 연습하라고 몇 번을 해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풀다가 이거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습니까? 순 노가다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순 노가다 맞아.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렇게까지 노가다 뛰는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꾸로. 제가 첨삭하거나 할 때 학생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문제가 틀린 것 같아도 답안은 일단 다 써. 자기가 틀린 답안이라 생각하더라도 푼 과정들은 중간에 흐지부지 마무리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중간에 흐지부지 썼다고 그래가지고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왜 흐지부지 해서 잘했는데 뒤에 더 해볼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 썼는데 너는 알 거 앞에 1번은 잘 풀었는데 2번은 왜 안 썼지? 1번 본 거 같으면은 자네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앞에서 한번 풀어볼래? 그러고 찾아오지도 않아. 안 쓰면은 그냥 안 쓴 거야. 알겠지? 그리고 좀 못 쓰고 틀렸다 그래서 쪽팔릴 일도 없어. 응? 일단 시험은 시험으로서. 자, 식을 한번 보세요. 시열 A에는 초항이 A1 K 어떤 의미의 실수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떤 실수에서 시작하는데 점화식이 마치 이제 함수 문제하고 좀 비슷하지. 이거는 함수가 그 함수의 영역에 따라서 함수의 형식이 달라지는 문제들처럼 시열에 대한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AN과 이거 등호가 빠졌네. AN과 AN-1 사이에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이 N값과 AN-1 사이에 대소관계의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점화식이 서로 다르게 갈라진 거야. 좀 새로운 형식의 문제야, 문제 자체는. 알겠지? 수열 문제로서는. 함수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는 자주 등장해요. 함수에서는. 한 가지, 수열도 뭐다? 일종의 함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형식이라 새롭게 뭐 보는 형식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안 되면은 함수 그렇지만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일반화해서 못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정리해봐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변화의 감을 갖다가 내가 잡고 식의 의미를 갖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이 문제는 1번 문제도 예시고 2번 문제도 예시야. 사실은 경험적으로 가는 거야. A5 이퀄 A5 이퀄 5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모두 구하시고. 이거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던 건 조금 형식이 유형이 다른 게 얘는 보통의 문제는 이 점화식으로부터 점화식이 주어지면 일반화된 어떤 규칙을 구하도록 하잖아. 근데 일반화된 규칙이 아니라 얘는 어떤 특정 항을 주고서 일반화를 시킨 게 아니라 K가 뭐야? A1의 값이지? 그치? 중간에 어떤 값을 주고 초항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보통은 이제 초항과 점화식을 주고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얘는 거꾸로 초항을 미지수 K로 남겨놓고 점화식과 특정 항의 값을 주고 거꾸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A1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의도의 문제인 거지. 간단하게 해석하면. 간단한 해석이야. 그치? A1 값을 찾아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A5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적해가지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쫓아가야 돼, 이거는. 점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화식을 일반항에서 일반항을 각각 구한다? 일반항을 각각 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것만 놓고 보면 일반항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치? 대신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조건에. 조건의 값이 어때? 일정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 각 항들마다 조건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각 항들마다. n equal 1이냐, n equal 2냐, 3이냐, 4냐, 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때 그 항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식을 적용하나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홀짝성의 규칙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먼저 A5가 5라 그랬지? 응? A5가 오면은 A4의 값이, 그치? A4의 값이 5보다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이게 적용되기도 하고 이게 적용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 두 가지 가능한 값에 대해서 A4의 값들로 가능한 값들을 다 뽑아내야 돼, 이거. 그런데 자, A5가 5였다. 만일 첫 번째 식을 따라가면 AN-1, 위에 걸 따라가면 AN-1, A4도 얼마여야 돼? 5여야 돼. 그러면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문제의 합리적인 내용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뭐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A4는 뭐가 될 수 있다?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하나씩 해석해서. 알겠지? 네. 자, 요걸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어? A4는. A4가 여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A5가 5면은 N이 5이기 때문에 10-A4지. 그치? 10-A4에서 A4가 5보다 작을 때. 자, A4가 5보다 작다는 얘기는 0, 1, 2, 3, 4 뭐 이런 게 된다는 얘기지. K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뭐 어떤 값이라고 했는데 여하튼 5보다 작은 값이야. 자, 10에서 5보다 작은 값을 빼서 5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아,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는 A4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4는 뭐 하나밖에 안 된다? 그치, A4는 5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A4를 5로 놓고 똑같은 작업을 하지.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똑같은 작업이라면 결과도 똑같이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달라지는 건 이것 때문에 또 달라지는 거야. N 값이 줄어들게 돼 있죠. N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치? A4가 5라고 한다면 이번엔 얘가 4보다 클 때. 그치? A3가 4보다 클 때. 자, 그럼 이걸 따르면 얘도 5여야 되지. 그치? A3도 5여야 돼. 위에 걸 따르면. A3가 5다? 그러면 5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3도 5일 수 있겠네. 또 이번에 또 아래에서 되는지 봐. 5보다 작아야 돼. A3가 5보다 작은데 자, 얘가 4니까는 8에서 4보다 작은 수를 빼서 그치? 4보다 작은 정수를 빼가지고 A5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그치? 8에서 3을 빼서 되지? 그러면 A3가 얼마일 때 된다는 얘기야? A3가 3일 때. 그래서 A3는 뭐하고 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지? 네. A5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평소에 영어 안 쓰는데 왜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지? 거의 쓰지 않는데. 미쳤나 보다. 자. 그래서 A3는, 그치, 3과 5가. 자, A2는 어떻게 되겠어요? A2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자, A3가 3과 5인 두 가지 경우를 또 다 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노가다인 거야, 이거. 순 노가다. A3, A2까지만 찾아봐. 연습하면서 해주고, 계산은. A3가 5나 3일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 방법만큼은 거의 해결 방법이 없어. 알겠지? 결국은 5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찾는 문제다? 아, 이런 문제들은
점화식이나 일반항 나왔을 때 무조건 거꾸로 가면서 찾아내는 거야 그냥. O는 아무래도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지. 그치? 그 아래쪽 것들은 다 O보다는 그쵸. 그치, 클 테니까. O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 아래쪽 것들은. O보다 작은 게 아니라 계속 O가 하나 들어가면 M보다는 다 클 테니까. 자, A3가 5일 때는 A2도 5가 나오죠? 네. 그거 하나지. 다른 거 있어? 첫 번째 건에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두 번째 조건에서는. 1 하나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A2에서 1과 5를 놓고서 다시 대입해서 정리해보게 되면은, 근데 1밖에 안 나오나? 여하튼. 그래서 A1에서는 A2가 1일 때 2, A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치? 이 식의, 위식에 따르면 A1이 5일 때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얘가 1이었다고 한다면, A2가 1이었다고 한다면, N이 2일 때 A1이 2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4-A1이 뭐가 되어지는? 1이 되어질 수 있는, 2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가능한 A1의 값이. 여기 그러니까 4-2보다 작으면서, 그치? 1 3? 3도 되나? 그냥 보자. 뭘 이거 계산하고 있냐? 다 써놓고. 참,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A2가 5, 1 하고 3도 나오잖아. 네. 왜 3, 아까는 왜 3을 얘기 안 했어? 그래서 5, 1, 3 3개 나왔어요, 다? 네. 아, 나만 그랬구나. 자, 그래서 5, 1, 3 3개에 대해서 각각 조사해보면 A1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각각 해서.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약간의 노가다 띄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는 초항으로부터 어떤 일반화를 구하는 결과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 어떤 특정 값을 구해서내는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계산형의 문제들도 있다. 실전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문제 2번은 부등식의 형태로 준 거야. 대신에 A1, A2, A3. 처음에 세 개의 항의 값이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거는 이제 부분합이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수열로 따진 부분합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항들의 부분합이 뭐가 보다 작거나 같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 일단은 10이라는 수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 수열도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야. 즉 F1, F2, F3가 뭐다? 합이 F1, F2, F3의 합이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그 합이 10보다 작을 함수의 값, 함수의 합이 10보다 작아지는 X 정의역의 범위, 초항이죠, 초항. 초항의 범위를 구하여라. 왜냐면 이것들은 초항에 따라 지금 달라지잖아. K 값에 따라서. 그치? 즉 A1, A2, A3를 직접 계산해서 구해야 돼. 가능한 경우들을. 이거는 앞에서부터 또 가는 거야. 처음에 K의 값으로부터. 그래야 A1에서 A2 구하고 A3 일반에서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1번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보는 거야. 이건 좀 특별해. 그래서 1번 문제와 연관없이 문제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야? A1 이퀄 K라는 조건밖에 없거든. 2번 문제는 그래 안 그래? 2번 문제는 A 이퀄 K라는 조건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점화식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A1, A2, A3의 합을 구하는데 점화식과 초항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화식과 초항만 있으니까 초항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A2 찾아내야 되고 A3 찾아내야 돼. 함수로 생각해봐.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점화식에 의해서 A1K에서 A2가 또 A2도 뭐의 식으로 표현되겠어, 결국은? K에 관한 식. 그치? A1에 의해서 K에 관한 식으로 되겠지?
A2는 A1하고 같거나 혹은 2n-A2,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차피 K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또. 그러면 A2, K의 조건 두 개가 나오면은, 그치? A2에 K에 관한 식 혹시라도 두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두 개의 식을 또 A3 구하는 데 쓰면 총 몇 개의 영역이 나오겠어? 식이 나오겠어? 총 4개의 영역으로 갈라지게 돼. 그치? 단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합이 많이 나가 안 나가? 합에 관한 A1, A2, A3 이상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어 없어 문제에서. 못 가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는 노가다도 진짜 상노가다거든. 알겠지? 뭐 계산하는 계산 기계를 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A1 이꼴 K. 자, 일단은 초항과 점화식이 주어져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1, 2, 3 확인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전체 합의 조건이 10보다 작은 조건 찾으면 된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K가 어떤 특정 값으로 특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와 같이 생각해가지고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K가 실수로 되어 있잖아. 그치? 연속된 어떤 실수의 값들로 실수의 영역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나중에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푸는구나. K 들어가면 A2는 K가 될 수 있고 4-K가 될 수 있지. N이 2니까. 그치? N이 2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K. 그치? A1 해가지고. 대신에 그러면 이때는 K가 몇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니까 N보다 커야 되고. A1이 N보다 커야 되니까. 2보다 커야 되니까. 작을 때. 이런 조건 달아서. 그치? 자, A3의 값을 구하여보게 되면. A3는 A2하고 같거나 6-A2가 되겠지. 식에 따르면 3 곱하기 N-2 곱하기 N-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건이 뭐가 되겠는가? A2가 3보다 클 때, A2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A2의 조건들은 여기에 있어. 그치? A2가 3보다 클 때, A2가 3보다 작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의 영역들에 따라 또 나눠줘야 돼. 봐봐. 이라데가 이 문제 좀 잘 내. 이런 문제. 특히 이 범위 문제를 잘 내거든? 영역 문제를 잘 내. A2가 3보다 크다. 이 조건들에서 이것과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 그치. K가 뭐보다 클 때? K가 2보다 크면은, 그치? K가 2보다 크면 어차피 얘도 K로 갈 거니까. 그치? K가 2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클 때. 그치? 그러면 또 어떤 영역이 하나 갈라지게 돼? 2에서 3 사이가 또 갈라지지. 요 영역에는 2에서 3 사이도 같단 말이야. 근데 2에서 3 사이는 K가 안 대입되는 게 아니지? 네. 2에서 3 사이는 K 2보다 작기, 2에서 3 사이도 K가 대입돼야 되네. 그치? 2에서 3 사이도 K가 대입되고,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이건 어차피 겹치는 영역이네. 그 다음에, 그치? 2보다 작을 때. 그치? 2보다 작을 때는 이거하고도 작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의 조합에 의해서 2보다 작을 때가 형성되겠네. 자,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위의 식의 조건에서 K가 2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K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2가 3보다 클 때, A2가 3보다 크면은 위식에서 K가 2보다 큰 조건에서 지금 요 식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2가 3보다 크게 되면은, A2가 3보다 큰 경우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A2가 3보다 큰 경우. 2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잖아. 2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A2가 3보다 큰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얘가 만일 1이라면 어떻게 되게 돼? 4-1은 3이잖아. 네. 그치?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1이 아니라 1 이하의 숫자가 되면, 네. K가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치? 3보다 작으면서, 그치? 근데 그게 되나? 여기에 들어가게 되네. 그치? 즉, 이 식과 이 식이 같이 엮여서 문제 나와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겠네. 자, 영역별로 분리해서 보게 되면, 자, K가 3, 이제 요 조건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경우의 수들이 영역에 따라 갈라지는 거야. K가 3보다 크면 A2가 요걸 따라가겠지? 네. K가 3보다 크면 A2가 요걸 따라갈 테고, A2가 K를 따라가고 3보다 크니까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 여기에 들어가게 되지? A2가 3보다 큰 경우에 해당해서. 그치?
그래서 K가 3보다 크면은 K를 따라가게 되고, 요 A2에 있는 A2가 어차피 A3가 K가 되니까 K를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2와 3 사이에서는, K가 2와 3 사이에서는, 그치? 앞에서는 A2는 K가 되는 거지? A2는 K가 되어지고, 여기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그치? K가 2와 3 사이이기 때문에, K가 2와 3 사이인데 이 경우에는 A2가 뭐였어? K였잖아. 이 경우는 A2가 K였지? 네. A2가 K인데 A2가 K가 되어지게 되면 K가 2와 3 사이이기 때문에 A2의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이 적용되게 되는 거지? 즉 6-K가 적용되게 되는 거야. A3는. 이해되세요? 자, K가 2와 3 사이일 때는 A2는 위식을 따르고 A3는 아래식을 따르게 된다. A2 대신에 K 대입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K가 1과 2 사이일 때 경계 영역 이렇게 찾아내야 돼. 사실 이 경계 영역 찾는 게 중요하지만 K가 1과 2 사이일 때 K가 1과 2 사이일 땐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밑에 거에 들어가지. 4-K야.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 거에 들어가지. 네. 그치? 1과 2 사이면은. K가 1과 2 사이면은 K가 1과 2 사이면 4-K에서 A2의 최대값이 얼마야? 3이고 A2의 최소값은 2가 되지? 즉 A2는 3과 2 사이의 값이지? K가 2호형에서는 A2는 얼마에서 어디까지? 2에서 3 사이야. 그치? 2에서 3 사이면 여기가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 A2에다가 이때는 뭐 넣어야 돼? 그치? 이때는 A2에다가 4-K를 넣어서 계산해서 A3가 되게 되는 거야. 노가다인 게 요거 때문에 그래.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가 1보다 작을 때. 마지막에 K가 1보다 작으면 요걸 따라가지? 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게 돼? 3보다 그치? 3보다 커지지? 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요 4-K가 A2로 들어가가지고 A3 equal 4-K. 1보다 작을 때는. 알겠지? 순차적으로 갈라져 가는데 중요한 건 이 영역의 범위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3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치? 여기는 3이 기준이고 여기는 2가 기준이지? 그래서 3보다 클 때 2와 3 사이, 그치? 그 다음에 역으로 2와 1 사이. 그치? 요것들의 차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인, 이것의 3과 2의 차이로서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이제 1의 값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조건도 따져본 거예요. K의 영역에 따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A3는 K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A3도 K에 대한 함수고 A2도 K에 대한 함수고 A1도 K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쉽게 그래프가 쉬워서 그래. A1, A2, A3를 합성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K에 대한 그래프를. 정의역 K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서 K에 대해서 A1은 K니까는 Y equal X 그래프를 따라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A2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영역에 따라서 어차피 그래프는 달라. 그쵸? K가 2보다 클 때는 Y equal X를 따라가고, 그치? 그 다음에 K가 2보다 작을 때는 4-K, 기울기가 음인 그래프를 따라가게 돼. 그래서 어떤 그래프? 여기에 있는 이 점선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K equal 2를 기준으로 해서. A2의 그래프는. 그 다음에 A3의 그래프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갈라지게 되지. 그치? 3보다 클 때, 2와 3 사이, 1과 2 사이, 1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2와 3 사이, 2와 3 사이, 그 다음에 1과 2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K와 AX, AM과의 관계, AK와의 관계, 그치? 이제 이걸 다 더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을 다 더하여서, 물론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식 합성해가지고. 그래서 식의 합의 값이 이제 10보다 작아지는 영역을 갖다 우리가 그리면 돼. 결국은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이것까지 다 노가다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하나 다.
뭐 이거 그래프로 활용 안 하고 식으로 그려줬지만 세 개의 함수를 갖다가 합성해서 덧셈하는 거니까 그래프로 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그래프 보면 이렇게 꺾어선의 그래프들이 나타나요. 이거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직접 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뭐냐면 여기 끝에서부터는 세 개가 합쳐지지.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 합친 거는 다 증가야. 근데 이게 세 개 합치면 얼마야? 3이지? 그치? 그러면 세 개 합치면 3 이상에서부터 똑같은 함수들을 세 개를 다 합쳐서 하면 10배 라인을 갖다 쫙 그어버리면은 3에서 조금 더 큰 영역에서 한번 빡 갈라지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 영역에서는 어떤 함수를 계산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야 돼? 제일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것과 k가 3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그치? 그리고 이거 더하는 거지. 그러면 3보다 큰 영역에서의 세 개의 합의 그래프는 뭐가 되어지게 돼? 3k.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3분의 10에서 아마 경계선이 갈라질 거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 k가 2와 3 사이 영역에서는 여기서는 요식을 따르고 2와 3 사이에서는 요식과 그 다음에 2와 3 사이 요걸 따르지. 그치? k를 더하고 그 다음에 k 즉 2k 플러스의 요거니까 그치? 6 플러스 k 플러스 6이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의 식에서는 근데 결국은 요거 합성해서 함수를 그려서 y 콜 10 해가지고 딱 라인 그어서 교점 찾아가지고 그 사이 영역 구하면 될 거예요. 1에서 2 사이에서는 2 플러스 k가 되면 1에서 2 사이는 여기에 들어가지. 그래서 2 플러스 k 4 마이너스 k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영역 k가 1보다 작을 때는 4 마이너스 k에 4 마이너스 k에 k 어쨌든 1차 함수로 나타나요. 영역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마지막에 있는 요 그래프야.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는 y 콜 10 딱 해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만나는가만 찾아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분의 10 사이에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좀 계산에 지치는 문제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있어. 뭐 제가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일단 이제 광운대 지금 인하대는 이미 이런 식이 뭐 한두 번 정도 출제됐고 심지어는 고대나 연대 문제들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풀어내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나올 때 출제되기도 해. 다만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성은 분명히 필요하지. 그치? 풀이 방향을 접근해 가는데 풀어 방향을 갖다 잡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정확하게 어떤 시기, 최초의 시기나 조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 이것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논리적인 구성력들을 갖다 보는 문제인 거야. 사실 계산력은 오히려 이거는 좀 뒷전인 문제야.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와 3분의 10 사이. 자, 시열의 뭐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식 형태의 조금 이제 괴롭히는 점화식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이제 점화식이 하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점화식이 적용되어지는 마치 함수에서 다뤄지는 형태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수열의 형태로 바꿔서 나타난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이기도 해. 요거는 논술 문제에서 이 형태는 뭐 많이 나타나진 않았어.